기요사키는 어릴 때 얼떨결에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게 돼요. 기요사키네 집은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얼떨결에 부자 학교에 배정이 된 거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요사키는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의 파티에 초대를 받지 못한 거죠. 상처받은 기요사키는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부자 되는 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그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라 였습니다. 기요사키가 끈질기게 굴었어요. 계속 아빠를 쫄랐죠. 그랬더니 아빠는 마이크의 아빠를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마이크의 아빠가 사업 수완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기요사키는 마이크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에게서 부자 되는 교육을 오랫동안 받게 되죠. 기요사키가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받은 그 가르침 1200억을 만들어준 원리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 사람이어도 되고 돈이나 웹사이트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일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된다면 그건 되게 괴로운 거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어디 불쑥 여행 가고 싶고 뭐 그런 때도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직장에 얽매여 있으니까요. 이걸 끊어내려면 나 대신 누군가가 일을 해줘야 합니다. 내가 없어도 대신 돈을 벌어다 줘야 돼요. 그걸 기요사키는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부자가 되려면 자기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사업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잘 모르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창업을 바로 떠올리잖아요. 근데 기요사키가 말하는 사업은 창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거라고 했죠. 사업은 이 자산을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사업은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되냐? 기요사키가 제시하는 건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소유자는 난데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건 딴 사람이 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직접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건 내 직업이 되는 거지 내 사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주식이고요. 세 번째는 채권입니다. 네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부동산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자가 발생하는 어음이나 차용증. 여섯 번째는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일곱 번째는 그 외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 자, 근데 종류가 너무 많죠. 이 중에 어떤 걸 사야 되냐? 그 기준을 한 가지 정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걸로 정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해야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요. 내가 좋아해야 한 번이라도 더 검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가야지 관리도 잘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빨리빨리 잘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산을 사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일단 자산을 사면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부채도 줄여야 돼요.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돈은 조금 쓰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 그게 좋은 사업인 거잖아요. 개인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산은 사면서 지출과 부채는 줄인다. 자산을 모아갈수록 좋은 점이 생겨요. 자산이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니까 내 경제적 기반이 튼튼해지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던 리스크 높은 투자 있죠? 이런 것도 시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수익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수익 높은 투자에도 점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 겁니다. 다음 주의사항은 이거예요. 한번 자산에 돈을 넣었으면 절대 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빼면 안 돼요. 돈을 한번 빼기 시작하면요, 이제 막 굴러가기 시작한 바퀴가 딱 멈추는 거예요. 자산은 직원입니다. 한번 고용한 직원은 절대 자르지 마세요. 그리고 자산이 늘어나다 보면 사치품에 눈을 돌리게 될 수도 있어요. 수입이 늘어나니까 씀씀이가 같이 늘어나는 거죠.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먼저 사고요. 사치품은 나중에 삽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사치품을 먼저 사고 자산을 나중에 삽니다. 돈 생겼다고 벤츠, 명품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먼저 자산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또 늘어나겠죠. 늘어난 현금 흐름으로만 벤츠를 살 수 있을 때, 그때 벤츠를 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금융 IQ를 키워라. 금융 IQ를 개발하면 다양한 기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죠. 기회가 눈앞에 있어요. 근데 보지도 못하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금융 IQ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금융 IQ를 키우면 이런 기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기회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기요사키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1990년대에 애리조나 피닉스의 경제는 상황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TV에서는
암울한 전망만 내놨고요. 방송에선 전문가들이 저축이 가장 안전하다고 떠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축을 할 때 기요사키는 반대로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샀습니다. 원래 1억 2천 하던 집이 9천이 돼 있었어요. 9천이면 살 법도 한데 기요사키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경매로 집을 샀어요. 경매로 집을 사니까 1억 2천짜리를 2,500만 원에 살 수 있었죠. 몇 년이 흘러서 피닉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 되었습니다. 2,500만 원에 샀던 집은 1억 3천이 되어 있었죠. 기요사키의 예를 하나 더 볼까요? 1989년에 기요사키는 오리곤주 포틀랜드에서 조깅을 하곤 했습니다. 당시 오리건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방에 부동산 매매 간판이 붙어 있었죠. 그러다가 한 작은 집을 보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집을 1년 동안 팔지 못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었죠. 집주인은 이 집을 처음에 6.5만 달러를 불렀습니다. 근데 기요사키는 협상을 잘 해서 2만 달러를 깎았죠. 4.5만 달러에 이 집을 샀어요. 기요사키는 곧장 월세를 마쳤습니다. 이자를 제외한 임대 수익은 한 달에 5만 원 정도였죠. 별로 큰 이익은 아니었어요. 1년 뒤에 오리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젊은 부부한테 이 집을 9.5만 달러에 되팔았죠. 그러고는 여기서 나온 돈으로 다시 또 다른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미국엔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 1031 부동산 교환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을 매도하면 한국 같은 경우엔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선요, 주택을 매도한 뒤에 다시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 이 양도세를 유예해 줍니다. 이런 법을 잘 알고 있으면 세금은 줄이면서 투자 수익을 키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금융지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최고의 자산은 주식, 부동산 이런 게 아닙니다. 나의 정신입니다. 투자 공부도 하고 법률 공부도 하고 시장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의 정신을 개발하다 보면 어느새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겁니다. 금융지식 없이 번 돈은 금세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일단 금융지식을 얻고 나면 부는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기요사키가 어떻게 1200억을 벌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기 사업을 하고 금융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이중 금융지식을 쌓는 일은 집에 앉아서 곧장 할 수 있어요.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용어를 선별해 둔 게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두겠습니다. 거기서 경제 용어 테스트도 해보시고 모르는 경제 용어는 꼭 설명 읽어보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볼수록 부자 되는 채널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